이분들이 오히려 분명히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았었고요. 안녕하세요, 어떤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해보려고요. 오늘 보이스피싱 요즘에 피해자들은 좀 많이 만나봤을 거고 이 얘기도 많이 들었을 건데 이게 수거책에 대한 문제들이 되게 크거든요.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요즘에 자꾸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으로 잡혀 들어와요. 이걸 왜 속나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잡혀 들어와요. 그러면 도대체 왜 속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보이스피싱이 엄청 교묘해졌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에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 경매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알 텐데 경매 사이트 같은 거 들어보면은 그 임장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거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직방이나 다방 같은 회사 같은 경우도 봐도 그 영상 3D로 보거나 아니면은 그 화면으로 볼 수 있는 것들 보이시죠? 사실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나서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이런 부동산 업체다가 이 영상을 좀 촬영을 해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그거에 건당 3만 원, 4만 원, 많게는 5만 원 정도 주겠다. 너무 멀리 가거나 이래야 될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10만 원 주겠다. 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제 정년퇴임 하고 나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본인들 할 게 없으니까 조금의 돈이라도 좀 벌어보려고 그런 걸 해요, 또. 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한 10건에서 15건 정도를 계속 줘요. 야, 오늘은 여기 목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 와라. 오늘은 저기 남한강 쪽에 있는 무슨 아파트를 찍어 와라. 아니면 빌라 입구를 찍어 와라. 라는 식으로 막 찍게 시켜요. 10번, 15번 계속 촬영을 찍어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그걸 받아봐요. 받아본 다음에 이게 휴대폰 들고 와서 영상 딱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돈을 실제로 주는 거야. 3만 원, 4만 원, 5만 원. 아니, 나는 운동도 되고 걸어서 어디도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운동도 되고 돈도 벌고 너무 좋다라고 하면서 그 일에 푹 빠져가지고 계속해요. 그런데 이게 한 두 달 지나가고 한 15번 정도 지나가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은 아파트 임장 안 찍으셔도 되고요. 선생님, 요거 사건 관련돼 가지고 요거 좀 자료만 좀 옮겨 주셔야 되는데 요것만 좀 옮겨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에는 제가 쓸데없는 걸 시키는 거니까 돈을 2배로 드릴게요. 10만 원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럼 어르신들은 거기까지 갔어. 내가 안 하고 돌아오면 돈 못 받거든. 근데 요것만 옮겨주면 심지어 2배를 주겠대. 라고 하니까 그냥 해요.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야 돼. 이게 처음이 어렵지 두 번, 세 번 하고 나면은 이게 실제로 돈이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어떤 의심도 여지도 발생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따라가기 시작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가가지고 몇 번 하다가 이제 신고가 들어가고 하면 이제 경찰이 이제 오늘 전달하려고 딱 가는 순간 이제 수갑을 우리 엄마, 아버지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다.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거 유치장 갔다가 그다음 구속영장 실질심사 갔다가 하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한다니까요. 조금 더 교묘한 거 하나 더 말씀드려볼까요? 요즘에는 그 모델하우스 같은 거 많이 보시죠. 모델하우스 보면은 그 모델하우스 앞에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줄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번 청약은 성공이다 아니다 이런 걸 판가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정장을 딱 빼입은 친구가 나와서 나는 홍보이사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 좀 청약이 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게 알바를 좀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고 돈을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을 모은 다음에 줄을 쫙 세우고 한번 이렇게 갔다가 나오시면은 3만 원씩 드리겠다 라고 하고 3만 원씩 돈을 줘요. 그럼 어르신들은 그거 해요. 한 일주일 정도 재밌게 하고 나면은 돈도 한 20만 원 벌었겠다.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싶어가지고 물어봐 이제 홍보이사한테. 내일 다음 주도 할 수 있냐? 그럼 홍보이사가 다음 주에는 대신 5명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돈이 한정적이거든요. 그럼 막 서로 하려고 막 난리가 나요.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어르신들이. 어쨌든 그렇게 5명의 정의의 요원을 선발을 해. 그리고 똑같은 행동을 일주일 동안 또 반복을 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되면은 또 얘기해 홍보이사가.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이게 다 끝났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두 명 정도 서류 공인중개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 가져다 주는 홍보 자료 같은 것도 줘야 되고 하니까 요거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분이 필요한데 혹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그 5명이 또 제가 하겠다고. 저 진짜 잘할 수 있다고. 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실제로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이제 선발이 되고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는 이 사람들을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돈을 가져다 주라고 하든 홍보물이라고 하든 그 믿고 그냥 다 갖다 줘요. 왜? 아니 땡땡 빌라에서 나온 홍보이사 정장 깔끔하게 차린 홍보이사가 나한테 한 4, 50만 원 줬거든 이미. 그러면서 이 일을 시키고 있어.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 날 되면은 역시나 철커 또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대기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거길 들어가서 버틸 수 있는 재간도 없고요. 어르신들 우리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 들어가게 할 수가 없으니까 또 합의를 하려고 가족들은 바깥에서 노력을 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피해자들에 대한 돈을 총책이 잡히지 않는 이상 이분들이 거의 다 갚아야지 합의가 된다는 문제가 생겨요. 물론 상황에 따라 합의 금액은 달라지긴 하겠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그 합의 금액을 갚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구속이 돼서 풀려나기가 쉽지는 않은 게 사실입니다. 댓글만 보셔도 아실 거예요. 보이스피싱 얘기 나왔다. 야, 저 땡땡 죽여라. 그 돈 10만 원 받고 나서 그거 전달하는데 10만 원씩 받는 게 말이 되냐? 몰랐을 리가 없다. 얘네들은 공범이다. 난리가 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분들 진짜 모르고 하시는 경우가 태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 얘기 전달해 주시면은 야, 그 정도면 나도 속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하셔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좀 너무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오히려 분명히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너무 많았었고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촬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생활에서 좀 도움이 될 만한 법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남들이 간과할 만한 법 지식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어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